안녕하십니까, 박영춘입니다. 오늘 산지관리법 최종회죠. 최종회 하겠습니다. 최종회 12화인데 임야경매, 임야개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총정리하고요. 후단에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한 10분 내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10월달 정말 힘드셨죠, 주식 하시는 분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월달 이 폭락장에도 100%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 계좌도 공개해 드릴 거고, 이제 앞으로는 계좌 공개 안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괜히 또 이제 위화감 조성하고, 또 제 자랑 안에, 지 자랑 안에 또 그럴까봐, 이제 앞으로 11월 달부터는 제 계좌 공개 안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꾸준하게 50%, 100% 수익률 내가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주식을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분들한테 숙제를 좀 내드리고, 하면서 숙제 또 검토 좀 하고, 또 저도 주식이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요.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토론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매 쪽은, 이제 심오학습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많게는 3번 정도만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뭐 이 방송 횟수가, 뭐 1200, 뭐 1300, 1400, 뭐 2000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질이 중요한 거죠. 물론 저도 이제 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뭐 담배 피면서 술 먹으면서 뭐 그런 방송도 1편부터 100편까지는 사실은 뭐 이제 대충 건성건성 했던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1편부터 100편 100회까지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나름대로 뭐 좀 모든 걸 공개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공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고, 어느 정도 진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저 욕하니까 1번부터 100편까지는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럼 바로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산지법 총정리,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달려왔고, 그죠? 제 교재란에, 교재 보시면서 반드시,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보지도 못했던 것들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남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뭐 경사도 표고, 뭐 인목축척, 그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10%밖에 안 돼요. 그것은 1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임야에 대해서 고수의 판례에 오를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만 읽어봐도 여러분 웬만한 토목측량설계 사무실보다 낫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분들보다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번 꼭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산지법 총정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강의 옛날에 제가 산지법 1편부터 쭉 했던 거 있죠? 여기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좀 보세요. 이거 1편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요거 굉장히 좀 이해하는데 편하실 거고, 물론 여기에는 다 유튜브만 보고 알 수 없어요. 교재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교재 못 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기본 교재 또는 블루오션 교재 있으니까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산지법 총정리에서 산지 개발 시 기본적인 검토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거. 너도 나도 떠들고, 옆집 강아지도 떠들고, 옆집 고양이도 떠들고, 유튜브 하시는 웬만큼 산지법 강의한다는 분도 다 떠드는, 그죠? 기본적인 거. 경사도, 표고, 인목축척, 화렵수렴 비율. 뭐, 여기까지는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얘기하죠, 대부분 다. 그죠? 뭐, 도로, 상수도, 하수도, 그죠?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화렵수렴 비율, 토질, 율패도, 번면,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고, 여기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띠다 맞추는 분들, 그죠? 그 다음에 각종 공법들이 또 있죠. 그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에 맞춰야 되고, 건축법도 맞아야 되고, 산지법에도 맞아야 되고, 건축관련 각종 개발법에도 맞아야 되고, 그죠? 예에서 우리가 관광농을 한다. 그러면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죠? 캠핑장을 한다, 야영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법률에 맞아야 되고, 그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타 검토 사항이 있는데, 기타 검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간과하고 이제 뭐 경사도 표고 인목 축척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제가 1편부터 지금 쭉 강의를 했죠. 산지법 1편부터. 제 강의 보면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그거 반드시 보세요. 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라도 대충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강의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재 가지고 이제 교재 사신 분들은 교재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번에는요. 경사도를 합법적으로 낮추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 경사도가 있으면 단지 경사도 뭐 25도 이하, 뭐 15도 이하만 개발돼. 물론 법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더 좋죠. 그죠? 그렇지만 그 외적인 것들이 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있고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로 나누는데,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임야, 접도구역, 완충녹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죠. 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활용해봐라.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수치시험 정보도 한번 다운받아보고, 그 다음에 토속정보 시스템, 그죠? 토지정보 시스템은 어디에 토석이 투시되고 있는지, 어디에 토석이 남는지, 흙이 남는지 안 남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지정보 시스템, 임야정보 다드림, 국토환경성 평가제도, 뭐 세금부터 이런 것들을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별표에 보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요것도 반드시 보시라. 제가 이것도 강의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존산지, 임업용 산지에서 행위 제한들이 있죠. 여기 나와 있지만 내가 중복되는 거지만 그 행위 제한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도를 통해서도 건축허가 난다. 라고 제가 이제 국내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사 중단된 임야가 경매로 나왔을 시에 이게 알면 또 대박일 수도 있다고 했죠, 제가요. 그죠? 여기에 보면 예외조항에 복구 정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벌목, 감벌, 수정갱신, 개량, 개간, 지목 변경, 여기에 이제 장단점이 다 있죠. 이런 것들 하게 되면 5년 동안은 행위 제한을, 다른 행위 제한을 못한다. 뭐 그런 거 참고하시고 다 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복구 의무 면제 신청이 있죠. 산지를 깠어, 개발하려고. 그죠? 개발하려고 이제 산지를 이렇게 까버렸는데, 이걸 복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복구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그런 것도 제가 강의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면적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된다. 그죠? 대부분 7,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은 소규모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하고 같이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 신고에 대해서 연장허가, 변경허가,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의 결정 기준이 있죠. 그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것도 별표 진짜, 뭐 요거 여기에서 대박이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연장허가, 변경허가, 그죠? 기간의 결정 기준. 이거하고 딱 연결돼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면 또 여기서 플러스 빠진 게 있구나. 건축법과 연결되는 거. 플러스, 잠깐만.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아하, 제가 큰맹이라 그래요. 이해하십시오. 건축법과 연결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지 그것도 제가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죠. 그죠. 당연히 막연히 그냥 우리는 요거 산지 전용허가 기간의 결정 기준이 있죠. 뭐 5년, 3년, 5년, 10년 뭐 그런 게 있죠. 그것만 따를 것이냐, 아니면 건축법과 같이 연계되면 남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죠?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님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 건축 뭐 이게 산지과에 물어보면 그거 산지 전용 기간 지났어요. 그죠? 좀 똑똑하신 공무원들, 공부를 많이 하신 공무원들은 그래요? 그 건축법 연장이 됐는데 그러면 그게 따라갈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천차만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이익 분담금과 관련해서, 그죠? 개발이익 분담금. 그러니까 개발이익 분담금은 뭡니까? 20%에서 30%까지 개발이익 분담금을 낼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죠. 경매로 낙찰받았다든가 아니면 분양단지. 이렇게 분양단지에서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하고 개발이익 분담금과 연결해서 대체살림 조성비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제가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 요거 간과하고 계시는 거 양이 좀 많나? 근데 뭐 거기에 내용이요. 거긴데 한 번쯤은 반드시 제 교재를 보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자, 산지법의 현황도로와 산지법에서 도로의 기준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하고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가 다르죠. 그 다음에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도로의 기준이 다릅니다. 헷갈리실까봐 제 강의에 다 실어놨습니다. 비교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산림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보존산지에 주택을 짓고 싶다. 그럼 지목이 도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현황도로는 산림청장이 4가지를 고시해놨어요. 그죠? 이 현황도로는 산지법상 현황도로는 4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산지법상 도로의 기준도 있고, 그죠? 이것도 모르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하수들. 산지법에다가 국토계획법을 갖다 들이대고, 산지법에다가 건축법 도로를 갖다 들이대는 이런 개하수분들 많아요, 여러분. 다 보세요. 인터넷, 유튜브라든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와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도로의 기준이 맞아야지 건축허가가 난다. 그겁니다. 산지법은 완전, 그죠? 지구단위 계획,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이게 얘가 깡패예요, 얘가 깡패. 그 다음에 얘가 깡패라니까요. 깡패 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넘버2 깡패, 넘버1은 지구단위 계획이고, 넘버2는 많아요. 그죠? 각각 개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법들로 유임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넘버2,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괜히 여기 여러분들 산지 개발하려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 아니면 뭐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현황도로하고 산지법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현황도로하고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에 떠드는 것들 여러분들 법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그 사람들은 여기다 막연히 건축법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하수 중에 하수.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지들이 개발해봤어? 제가 볼 때는 산지 임야 개발의 최고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산에 계신 강동열 사장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산지 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의 기준도 있어요. 그죠? 무만지 이해 안 가서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제가 참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개하순이 어쩌니 제가 그런 얘기 안 들려고 그랬는데, 진짜 저희 유튜브 가끔씩 보잖아요. 가끔씩 보면. 저도 옛날에 그 수많은 법들을 막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막 헷갈렸어요, 사실은요. 야, 내가 과연 이 진짜 공법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공인중개사에서 공부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내가 이걸 과연 공부를 해야 되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막 헷갈린 거예요. 막 이쪽 법, 저쪽 법 막 헷갈려요. 정말 헷갈렸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하고 한 5, 6년 동안은, 정말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걸 진짜 포기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제가 준비한 게 뭐였냐면, A3로 된 그 용지 있죠? A3 용지. 거기다가 빽빽하게 적였어요. 각 법률마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죠.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옛날에 5, 6년 전에는 진짜 너무나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똑같은 뜻인데 용어 자체도 틀리고 정말 5, 6년 동안은 너무 헷갈렸고, 그리고 그런 헷갈렸던 것들을 제가 기본교재나 블루오션 교재 올린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사실은 법률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특히 산지법에 대해서 잘못 강의하시는 분들, 또 그 건축허가권 아니면 맹지 아니면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 그런 것들 제 블로그에 다 수리되어 있지만, 또 그린벨트에 대해서 잘못 강의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하수분들이라고. 건축법의 기준을 이 산지법에다가 적용하는 분들은 개하수라니까요. 산지법에서는 따로 정한 도로의 기준도 있고 현황 도로도 있어요. 그리고 산지 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의 기준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야 돼요. 건축법부터 상위입니다, 얘가. 건축법보다 상위예요. 상위법이에요. 산지에 대해서만큼은. 이걸 따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임야에다가 건축법을 들이대면 되겠어요? 완전 개하수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보면 산지 전용 신고 후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이 설치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보시고,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2에 보면 산지 전용 기간의 결정 기준,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요거 건축법과 같이 연결되면, 그죠? 우리가 경매를 어떤 물건을 낚시가 받았어. 그런데 여기 건축물 짓다 말았어. 근데 여기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은 끝났어. 근데 건축 허가 기간은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재에 실어놨어요. 건축 연장 신청을 하고, 그럼 요건 뭐예요? 목적사업에 따라오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 가지 법만 알면 어려운데 두 가지 법이 짬뽕되면,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살면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죠? 안 되는 건 그렇게 드물어요. 그 다음에 여기 결정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위에 있는 두 번 결정 위에 있는데 중복됐네요. 그 다음에
요거 설치 조건이 있고 산지개발 별표 3면 산지재정 신고 대상시설 똑같이 있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 겹쳤네요. 그 다음에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도 있어요. 면적별로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소규모 산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이런 것들요.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셔야 된다. 그래도 한 번쯤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 분담금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벌목, 감벌, 수정계량, 뭐 개간, 지목 변경 요거 장단점. 여러분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는 건 반대예요. 사실은요. 반대예요. 왜냐고요? 개간 비용이라든가 과연 여기서 농지로 개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과연 얼마 정도인지 그죠? 얼마나 될까?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임야가 있으면 개간 안 하고 바로 거시기 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농업인의 특례, 그 다음에 농림어업인의 조건, 임업인의 조건, 뭐 그런 것도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촌진흥법하고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임업인의 조건이 다르다. 산지에 관해서 산지에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촌진흥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산지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촌진흥법은 뭐였죠? 조합에 가입하면 된다. 조합원에 가입하면 임업인으로 보는데 산지법에서는 그건 임업인이 아니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산지법에 대해서 총 정리해드렸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좀 급하게 설명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강의에 있고 이거에 없는 내용들은 교재에 다 정리해놨으니까 교재를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를 반드시 보시고 특히 이제 제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문의가 많으세요. 문의가 많으시는데 제가 11월 한 중순경에 한 열흘 정도 다시 한번 판매할 생각은 있어요.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다시 판매할 생각은 있으니까 그때 방송 잘 들어보셨다가 그때 한번 구매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 기간 지나면 내년부터는 여러분 교재 사기 힘들어요. 정말 교재 사기 힘들고 이제 제가 교재를 어딨냐,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 교재 판매에서 이렇게 다 완성은 됐어요. 내년부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자 좀 빼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내년부터. 기본 교재, 따로 이제, 가격 좀 조금 올릴 거고, 블루오션, 이제 그린벨트, 요거 합쳐서 이제 이거 100만원, 블루오션 교재 플러스 그린벨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만 사시면 50만원,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제, 제가 올 연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요즘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토지 수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지권, 유치권, 뭐 기타 물건, 그 다음에 산지법과 경매, 이런 것들 한 뭐 이제,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높아지죠? 비용이 많이 높아지는데, 11월 한 20일부터 한 30일까지 할까, 아니면 중간에 할까, 고민 중인데, 5일을 될지 10일을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사는 거 원치 않고, 기존에 저한테 문자 보내셨던 분들은 그 기간에 다시 한번 신청해 주세요. 제가 뭐, 안 된다고 말씀을 다 드리긴 했는데, 웬만한 분들한테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팔았어요. 처음 제 강의를 접한 지가 뭐 한 달이 안 되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몇 분이. 그래서 제가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믿고 몇 분한테 더 판매를 했는데, 이제 좀 안 할 거고요. 어쨌든 11월 아마 한 15일부터 해서 한 25일 정도까지 제가 월말에는 바쁘니까 이 사이만 한시적으로 다시 판매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오늘은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좀 할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희 몇 분들한테 숙제를 많이 내죠. 숙제를 많이 냈는데, 주식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정답은 없지만 모범 답안은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수익은 10월 한 달 동안 요렇게 4,76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수익률이죠. 100% 수익률. 100% 수익률. 손절도 칼같이 몇 번 했습니다. 손절도 하나, 둘, 셋, 네 번 했네. 4번. 손절도 4번 했고, 칼같이, 4번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적인 수익이 4,760만 원. 그러니까, 뭐 한 거의 5천 되니까 그냥 100%라고 합시다. 뭐, 200만 원 부족한데 왜 100%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 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100%라고 합시다. 잘했죠? 잘했고. 이 폭락장에 정말 10월달 우리가 종합 차트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종합 차트를 보면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내내 줄기차게 하락만 했어요, 여러분.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박영춘이가 100% 됐을까? 그죠? 이 하락장에서 궁금하죠, 여러분. 자,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틈틈이 다 방송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락장에서 100%를 내게 됐는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몇 가지 팁을. 뭐 이제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제가 뭐라고 했죠? 지수는 저번 주 금요일 날이나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바닥이라고 이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날 목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2300포인트가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물론 기술적인 지지선은 없어요. 기술적인 지지선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그래서 여기서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이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주춤거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 주든지, 반등 줘도 여러분 2350을 뚫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세게 가면 2400포인트까지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2400포인트 갈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여기 만나는 자리가 2400이에요. 세게 가면 2400포인트 갈 수 있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안 봅니다. 2300 한 50포인트 여기서 쳐맞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대에 있어요. 섣불리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락 추세대에서 섣불리 주식을 사러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주식이 이렇게 꽂히고, 주식이 이렇게 충분히 꽂힐 만큼 꽂힌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급등락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바닥을 완벽하게 굳혔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도 안 늦다. 그죠? 1년 360을 열리는 게 주식시장인데 뭐가 급하다고 토끼처럼 팍 뛰어들어갔다가 또 홀딱 또 불에 타서 죽고 그럽니까? 불나방입니까, 여러분? 그죠? 빨간색만 보면 막 뛰어들어가고 싶죠? 여러분들. 빨간색만 보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광분해가지고 막 추격 매수하고, 그죠? 저는요 오늘 제가 매수하려고 뽑아놨던 종목이 있어요. 제가 매수하려고 뽑아놨던 종목이 요렇게 있거든요. 요거 사실은 이게 이제 한세실업은 제가 오늘 21,300원에 매도를 했어요. 한세실업은 21,300원에 3점 몇 프로 수익률 보고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린 거고, 사실은 제가 오늘 노바렉스라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었어요. 노바렉스라는 종목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절대 저는 플러스에 안 산다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오늘도 한 20% 급등했죠. 근데 오늘 아침부터 요게 갭상승을 딱 보였어요. 근데 아래 꼬리를 달고 요 정도 보합이나 아니면 좀 마이너스를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보였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보합 보였으면 저는 샀어요. 그렇지만 갭상승 보였는데 굳이 내가 불나방입니까? 불나방이에요. 이 하락장에 이걸 쫓아 들어간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 뭐 12,000에 샀어. 그러면 12,000 지금 뭐 지금 더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5% 정도, 7% 정도 올랐을 때 산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수익은 10%밖에 안 돼. 불안하잖아. 차라리 마이너스에 샀으면 손절도 편하고. 그런데 그죠? 오늘 이렇게 저는 급등하는 종목도 안 샀다. 왜? 제가 항상 불나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말아라. 그죠? 차분해야 된다. 주식은 차분해야 된다. 저는 마이너스 안 보이면, 또는 보합 근처까지 안 오면요, 갭상승 보였다가 안 오면 안 삽니다. 저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안 사요. 그리고 오늘 제가 봤던 종목들이 이제 맨 밑으로 내렸는데, 요런 종목도 오늘 급등했죠. 이렇게요. 그죠? 하락장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락장은 하락장이지만 이렇게 차트가 이쁘게 전고점을 지지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끝까지만 볼게요. 어제 끝까지만. 이게 안 땡겨지네.
아이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 주식이 하순지 고순지 딱 보려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윗꼬리가 다 매물대 아니냐, 매물대. 이 윗꼬리가 매물대냐, 매물대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매물대. 그럼 여기 윗꼬리도 매물대네?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쳐맞고 내려와야지 왜 이 윗꼬리를 갖다가 돌파했습니까? 그리고 주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옛날에 저 주식 처음 배울 때는요, 정말 그때는 뭐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지만, 이렇게 윗꼬리 달면 이게 매물대였어요. 그리고 이 주가가 여기를 못 넘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부터인가 트렌드가 바뀐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매물대가 아니라요. 매물대가 아니라 떨거지들. 자, 죄송합니다. 좀 험한 말 써서. 떨거지들. 개인 어떤 심장 약하신 분들. 또 옛날에 고정관념이 심했던 어떤 그런 투자자들. 물량을 떨어내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떨어내는 과정이라고.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물대가 아니라, 매물대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매물대고, 그분이 주식을 샀다 하면 항상 매물대 여기 물려 있어. 왜? 그분은 항상 플러스에 사니까. 플러스에 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 종목도 플러스에 샀으면 이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실이 20%예요 여러분. 이거 그죠? 자꾸 어디 딴 데로 가냐? 어쨌든 이 윗꼬리들은요, 전고점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들은, 꼬랑지들은 매물 테스트다. 매물 테스트. 매물 소화 과정이다.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 다음날 한번 볼까요? 오늘 딱 음선 보이면서 5일선 지지하면서 양선 보이면서 이걸 다 감싸버렸죠. 아이고, 이런 감싸버렸죠. 멋지죠? 주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약세장에도 이렇게 차트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우량주 많이 빠져있는 것들이 주식이 안정을 찾고 반등을 주면 세게 올라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차트가 안정적으로 만들어 있는 것도 세게 간다. 그죠? 아까 요거하고 제가 뭐 보여드렸어요? 노바렉스 보여드렸죠? 요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게 뭐지 이게? 코스맥스 MBT. 제가 이것도 어제 발랐는데, 요것은, 증거금이 100%라, 신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좀 제가 주식을 포트를 구성할 때는, 신용으로 저는 주식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한 1억 5천까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포트가, 채울 수 없어서 안 샀어요. 물론, 요것도 7% 올랐습니다. 그죠? 요렇게, 하락장에도, 폭락장에도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종목들이 많다. 그죠? 폭락했던 것만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게 아니라 차트를 이쁘게 만드는 것들도 반등을 세게 준다. 아니, 상승을 세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런 것들. 이거 SY 같은 경우는 전고점 지지하고 있지, 아직도.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뭐 장만 안정 찾으면 바로 뭐 한번 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1박 2일. 하루 이틀. 저는 주식 3일 이상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종합지수가 상승장에서는 보통 한 2, 3일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제가 단타꿈이라고 했잖아요. 전 차트장이라고 했잖아요. 차트만 딱 보고도 어디서 진입해서 어디서 팔아야 되겠다. 저는 길어봤자 1박 2일이에요. 내 뜻대로 안 가면 저는 매도입니다, 그냥요. 바로. 아침에 동시효과에 털어버려요, 그냥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차트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 추천율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던 풋, ELW는 다 손실이고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제 콜은 상승이겠죠. 그죠? 상승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전략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폭락장에도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그리고 어느 분한테 제가 숙제를 냈잖아요. 이분 정말 숙제한 거 보세요. 이번 주는 제가 캔들에 대해 숙제를 냈거든요. 정말 이분
와, 제가 놀랐어요. 이분이 숙제를 냈는데 요렇게 숙제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연세가 60이세요, 60. 연세가 60이신데 지금 직장 다니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내서 이렇게 캔들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주가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숙제를 낸 거거든요. 이번 주에 제일 첫 시간으로 캔들을 숙제를 냈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4개의 파일로 숙제를 보내주셨어요. 와, 봐봐요. 캔들 쪼개고 합치기 이런 것들까지 스스로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대단하시지 않나요? 요렇게 정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고점 신호, 그죠? 손꼴 반점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지지 벌써 이렇게 딱딱딱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상승. 근데 이렇게 뭐 오랫동안 다 못 먹죠, 우리는, 그죠? 저는 뭐 예서 이런 때 지짐했으면 한 2, 3일 있다가 상승장에서 팔고 나오고 그러죠.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분들.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실력이 훨씬 좋았는데 제가 그래서 방금 통화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도지형, 그죠? 섬골 반점이죠. 이게 섬이에요, 섬. 섬이라고. 옛날에는 우리 뭐 샛별형, 도지형,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 개의 캔들을 확인을 합쳐서 섬골 반점이라고 합니다. 섬골 반점. 왜냐면 이게 섬처럼 떠 있잖아요, 이게요, 그죠? 이게 바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캔들이, 그죠? 이게 섬골 반점. 바닥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바닥에서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 그럼 요것도 역시 섬골 반점, 바닥형 섬골 반점. 이것은 천정형 섬골 반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딱 연구를 하셨더라고,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건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오늘부터 숙제내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게 두 번째 교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와, 책도 많이 읽으셨어요. 이분께서 또 이제 이렇게 책을 보신 것도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하시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요, 나중에 2, 3년 지난 다음에 이게 다 자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 저도 자료,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잖아요. 이게 다 자산이 되더라고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정도 노력은 있어야지 정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진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니 막 하얀 거 있죠. 멍한 느낌. 젊었을 때, 그래서 영양실로 쓰러진 적도 있어요. 사실 진짜. 이제 공부를 새벽 3시까지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안 풀려. 4시까지 하는데 출근 시간이네? 그땐 제가 개인 사업 할 때니까요. 사무실을 나갔는데, 커피가 뚝 떨어져가지고 사무실에 툭 떨어졌어요. 직원들이 막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했는데, 바로 영양실조래요. 근데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때부터. 사장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쟤들이 다 할게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집에서 주식 공부하다가 쓰러진 건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진짜 2, 3년, 1, 2년 주식을 파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락장에도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한 달에 딱 이제 20%만 벌겠습니다. 이제 저 욕심 없어요, 이제. 20%에서 한 50% 사이만 벌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5천만 원 가지고 많으면 30%, 20%, 20%에서 50%만 벌겠습니다. 꾸준하게 1년 동안 앞으로. 그러면 20%면 얼마야? 1,000만 원? 에이, 너무 작나? 한 30%만 벌을까요? 30%만 벌겠습니다, 앞으로. 30%만 벌면, 저도 이제 편하게, 한, 용돈벌이는 하겠네. 그냥,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목표 수익률로 하고, 저도 이제 주식을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좀 같이 저랑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모집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젊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숙제를 제출 안 하셨네? 이제 그분은 좀 이제 뭐, 안 하실 거로 하고, 아웃입니다.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제출해주고, 이제 5분 중에 4분이 제출했는데 다들 좋으세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캔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캔들을 제가 그랬어요. 인터넷에서 뺏기든, 어디서 뺏겨오든, 캔들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다들 인터넷에서 많이 뺏기셨고, 그러셨네요. 그래도 좋아요. 그런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한 번쯤 보았으니까,
근데 한 번쯤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드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정말 공부 많이 하셨죠? 숙제를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하시고, 이번 주에는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한번 내드릴게요. 그걸 내드릴게요.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추세선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추세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선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이거 위에 있는 거, 차트 위에 있는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거래량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할 거,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추세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숙제 내시는 분들. 추세선에 대해서, 뭐, 100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숙제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테오젠이 있어. 그럼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렇게 추세선을 요렇게 추세선 고점 그 다음에 고점 지지하는 이 선 나오고 또 요거 6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61선 아직 이동평균선은 제가 숙제 안 냈으니까 하지 마시고 추세선만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이것은 평행추세대잖아요. 평행추세대 전고점을 지지하는 추세대. 그러니까 주식가가 상승하고 만약 이걸 빠진다 하더라도 뭐 내일 음선 하나 나오겠죠. 만약 혹시나 쌍바닥 이런다고 하더라도 뭐 다시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요. 그죠? 어쨌든 추세선에 대해서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차트를 그려서 캡처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한세 시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추세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고점 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대 저점 추세대 그리고 이게 이런 추세대를 그리는 연습을 한 100종목 하십시오. 100종목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 추세대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죠? 추세대 이런 추세대 저점과 저점 예를 들어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짧은 것도 상관없어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대 이렇게 긁고 그죠? 또는 이렇게 이 부분 짧게 이 부분 고점 돌파하고 또 추세대 지지하니까 상승 나오고 이런 추세대 긁어서 100종목을 한번 긁어보십시오. 여러분 100종목을 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보여드릴까? 이런 뭐 동화약품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좋잖아요. 이렇게 추세대 쫙 긁고 또 여기 저점과 저점을 쫙 연결하고 그죠? 저점 고점 추세선을 긁기 위해서는요 두 개 이상의 저점이 나와야 돼요. 또는 2개 이상의 고점 2개 이상의 특정한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지점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든 연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 다 해드리겠지만 저점을 깨게 되면 이걸 붕괴하게 되면 매도죠. 매도. 이 선을 붕괴하게 되면 그죠? 이 선을 또 상향 돌파하게 되면 매수의 가담. 그죠? 이것은 깃발형이잖아. 깃발형. 이게 나중에 이제 패턴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단 이런 추세선을 긁을 줄 알아야지 이동평균 설명이 가능하고 패턴이 설명이 가능하고 추세가 그죠? 이런 각종 그런 것들이 지지와 저항 그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트를 보시고 요렇게 요거 추세대를 이렇게 한번 긁어보십시오.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저점 2개 형성됐으니까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면 요게 나오죠. 그럼 내가 만약에 주식을 여기 샀어. 그럼 이 추세대 깨면 매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도해야죠. 매도했어. 매도 안 하면 이렇게 뒤져요. 그죠? 매도 안 하면 뒤집니다. 아니면 몇 개월 기다리든지. 주식하고 결혼해야지 뭐. 그렇죠? 어떤 추세대는 상관없어요. 어떤 추세대는.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하나 띄워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서 요거 한번 볼까? HK 이노엔 제가 여기서 뭐 아주 튼튼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지속 상승형. 자 저점과 저점을 쭉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처맞고 올라가고 있고 안 깨 이걸 안 깬다니까요. 안 깨요.
안 깨요. 그죠? 이 말 그대로 평행 추세대잖아. 평행 추세대. 그죠? 또 올라가면 쳐맞고 내려오고 또 추세 올라가고 또 쳐맞고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그죠? 이렇게 가겠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느 순간에 빵. 그죠? 요런 추세선을 수없이 긁어보세요. 100개 이상. 100개 이상 여러분들 긁으셔가지고 100종목 이상.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화면 하나 띄워놨으면 여기도 이렇게 추세를 긁으세요. 이렇게요. 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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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쳐맞고 내려오고, 고점 쳐맞고 내려오고, 고점 돌파했어. 눌림목에서 매수. 그죠? 왜? 추세선 두 개 있으니까 올라가죠. 이걸 바로 비껴치기라고 하거든요. 비껴치기. 비껴치기 성공한 거잖아요. 비껴치기 성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추세선을, 숙제 하시는 분들 있죠? 그 한 100종목씩 한번, 하십시오. 근데 뭐 제가 사실은 특별히 성의 없이 숙제한 분들은 제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한번 보면 알아요. 그냥 이게 숙제를 뭐 그냥 의무적으로 좀 뭐 종목 하나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뭐 아는데 안 하셔도 돼요.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3개월 코스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틀만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잡아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종합적인 응용표는 제가 이제 교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걸 따로 좀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요런 거 일주일 단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좀 지겹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추세선 많이 긁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매수한 종목은 요거 이제 알테오제는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했고요. 요 종목 제가 이때 추천했죠. 이때 추천한 이유는 다 설명해드렸고 지금 그래서 요거 굉장히 많이 수익 중이고 오늘 사실 또 요걸 마녀공장을 매수했어요. 마녀공장 주식 얘기니까 담배 한 대 필게요. 그죠? 담배 한 대 펴도 되죠? 주식이 저도 오래 떠들다 보니까 아우 마녀공장을 매수한 이유는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우 자 고점과 고점 추세를 연결하고 자 여기 저점이 지금 하나 떴죠. 그 다음에 저점이 또 하나 떴죠. 이렇게요. 그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게 쌍바닥이죠.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쌍바닥에서 상한가람 쳤어 이날. 쌍바닥에서 상한가람 쳤죠. 그럼 이게 제가 캔들 차트에서 모양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 4개의 캔들이 합쳐진 게 뭐예요? 4개의 캔들이 합쳐진 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한다니까. 요 캔들 안에 요 캔들들이 다 있죠. 요 캔들들이. 이게 바로 임신형이잖아. 임신형. 그죠? 이 장대 양봉 안에 이 임신형 새쌍둥이가 있잖아. 새쌍둥이가 2개가 있으면 2개가 임신형이고 원칙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2번 조정했다가 빡 떼야 되는데 그죠? 떼야 되는데 오늘 안 뜨고 이제 조정을 했네요. 어쨌든 간에 요건 임신형이다. 임신형. 요 큰 양봉이 이 새 놈을 갖다가 안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임신형 또는 포화형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캔들을 공부하라는 이유가 캔들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런까지 연결돼요. 추세선까지 일단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저는 2가지 이상 또는 3가지 이상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매수 안 한다고 했죠. 쌍바닥 일단 첫 번째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추세선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캔들로 보면 세 번째 새쌍둥이 임신했다. 임신형 포화형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단점은 21선이 하락하고 있어요. 21선이 하락하고 있고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5일선이 나중에 이렇게 꺾어질 수 있거든요. 내일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리면 5일선이 또 이렇게 꺾어질 수 있어. 근데 이건 진성 골든 크로스가 있고 가성 골든 크로스가 있어요. 내일 만약에 이거 꼬꾸라져 버리면 이게 가성 골든 크로스, 가짜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이 쌍바닥까지 또 한 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마이너스권에 샀는데 보여드릴까? 거짓말이라고? 저는 제가 안 산 종목 아니면 여기 있잖아요. 마녀공장.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마이너스권에 사야 돼요. 마이너스권에 샀죠 제가요. 근데 수익이 지금 얼마죠? 3.24% 130만원. 그죠? 뭘로 샀어요? 신용을 샀잖아. 아니 이건 야 저기나 안 됐구나. 자 만약에 이게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0.59 끝났어요. 제가 더 마이너스 3% 4%때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익률이 3. 몇 프로니까 그죠? 제 수익률이 이게 마녀공장에서 지금 3.54%니까 저는 마이너스 한 4%대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권에서.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빠져도 내 주식은 수익인 거예요. 저는 내일 동시가에 털어도 상관없어요. 3% 4% 수익 나입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굳이 뭐 빨간불이라고 쫓아가서 처물리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저는 빨간 거 싫어해요. 근데 내일 이제 이거 또 음선을 보이면, 여러분 이렇게 음선을 보이잖아요. 음선이 이렇게 이게 음선이라고 합시다. 양선, 빨간색인데, 음선을 보이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꼬꾸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안 좋은 모습이. 그래서 내일 한번 상황 봐가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요건.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제 이렇게 양선으로 좀 감아 올려주면, 더없이 좋은 차트가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전 단기로 들어간 거니까 1박 2일로 들어간 거니까 내일 뭐 상황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요건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오래 안 갖고 있다고 했죠. 1박 2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알테오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알테오전 조금 장기적으로 보이라 생각이에요. 이거요. 왜 그러냐면 알테오전은 재료가 많은 종목이에요. 재료가 많은 종목이고 정말 이것은 뭐 수천억씩 로열티가 지급되는 회사잖아요. 그죠? 이보다 좋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이오 중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인수설도 있어요. 그죠? 그냥 확 인수해버릴까 이거? 이 회사? 그럴 생각도 있어요. 이제 재료가 앞으로도 울거먹을 게 많아요. 이 회사는. 그래서 알테오제는 여러분 요 가격대 55,000원 깨지 않으면 저는 보유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55,000원 깨지 않으면 저는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보유할 거예요. 이 종목은 좀 이렇게 한 11월달 한 달은 요 전고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7만원 이상, 75,000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볼 생각이에요. 쌍봉, 무너지더라도 쌍봉에서 무너지겠지, 그죠? 지가 이렇게 외봉에서 무너지면 이건 뭐 예의가 아니지, 그죠? 항상 무너져도 주가가 올라서 우량주는 쌍봉에서 무너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또 모양 만들어가는 거 봐가면서 돌파할지, 꼬꾸라져서 이제 영영, 이제 뭐, 고향에서 잠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알테오제는 여러분들 좀 꾸준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보고 있는 것들, 한세실업 같은 거 추세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제가 좀 소개를 시키려다가 이 종목 내일 한번 마이너스권 되면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요것은 왜 제가 안 샀냐? 요건 아직 골든크로스가 안 됐죠? 요건 골든크로스가 안 됐고 상승 추세예요. 그죠? 상승 추세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뭐 음선이긴 하지만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폭등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요것도 조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 요런 종목들은 조금,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일 이것도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 주식의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선을 많이 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한테 제가 오늘 숙제 내신 분들 있죠? 요거 추세선 긁어주셔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 저녁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일요일까지 숙제 안 보내주신 분은 앞으로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주식은 정말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마음으로 주식이 와닿지 않으면 돈 벌 수가 없어요.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한 6개월 1년 정도 버티지 못하면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언제까지 남의 말을 듣고, 남이 말하는 종목 받아서, 손들도 못하고, 그러겠습니까? 주식은 배우는 거 진짜, 확실하게 배워야 될 게 한 30여 가지만 배우면, 그것들이 딱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항상 부동산 강의하지. 그런 것들이 딱 접목된다고요. 그죠? 접목된다고요. 모아진다고, 지식들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것저것 지금 제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들이 한 방에 딱 모아져요. 그 다음 강의 때부터는 이렇게 뭐 숙제된 걸 비공개로 할 거예요. 이제는요. 숙제된 걸 비공개로 할 거니까 정말 주식 여러분 배우십시오. 배우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감사합니다.